조금 더 쉬운 길 없을까? 빠른 길 없을까? 더 효율적인 무언가 없을까? 넌 효율을 따지고 빠른 길을 찾는 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건 지난 내 30년의 인생이 말해준다. 이제 12월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 그 끝이 손끝에 닿을만치 다가왔단 말입니다. 보통 눈도 소복하게 좀 쌓이고 롱패딩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추위가 올 때쯤이면 올 한 해 어떻게 보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득 이번엔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왔습니다. 아직 눈도 많이 오진 않았고 지난주에 한 번 왔죠. 지난주에 한 번 오고 춥긴 추운데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추운 날씨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하는 그런 아련함이 오기 전에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올해 썼던 일기를 조금 들춰봤습니다. 바로 이것과 이것. 이 파란 노트는 2013년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 썼던 일기가 보관되어 있는 노트고, 이 노란 노트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썼던 일기가 담겨 있어요. 그 시기가 좀 겹치죠. 왜냐면 이 노트를 다 쓴 줄 모르고 이 노트를 먼저 깐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올 한 해는 일기를 조금 열심히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틈날 때마다 생각을 정리하려면 노트 먼저 펼치고 맨날 뭔가 썼으니까. 근데 실제로 세어보니까 일기를 총 몇 편 썼을까요? 1년이 365일인데 2025년에 저의 일기는 단 20편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인즉 정신줄 놓고 살았다. 왜냐면 이 일기장에 기록된 날짜 말고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올 한 해는 회사 좀 다니고 연봉 걱정하면서 또 영어 공부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헬스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도의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올해는 독서를 좀 많이 한 것 같아. 교보문고 가서 책도 많이 샀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 교보문고 어플을 돌려봤을 때 구매 내역에 제가 샀던 책들이 모두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적립할 때가 있고 어플을 통해서 살 때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멤버십 포인트만 적립해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책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로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구나. 돌아보고 회고하고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구나.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고 어디에 디뎌야 될지 모르겠는 그 한 걸음을 듣기 위해서 찍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도 고작 해봐야 4-5편 있고 일기장도 20편 정도밖에 없으니까 내 2025년 어디 갔어?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살아가는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어디서 들었냐? 유튜브에 더 띵킹 게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무료로 풀려 있어요. 이 더 띵킹 게임이라는 다큐멘터리는 딥마인드의 공동 창립자인 데미스 하사비가 어린 시절 체스,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시절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해서 현재의 인공지능 개발까지 어떻게 도달했는가 다룬 다큐멘터리거든요. 사실 저도 데미스 하사비라는 이름은 이 영상 찍기 직전에 검색해봐서 이제 안 거예요. 실제로 볼 때는 저도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잊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합숙시키는 방법이요. 어떤 논리나 로직을 알려주고 문제풀이를 시키지 않아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블록 깨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 아시죠? 어렸을 때 발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 튀겨서 블록 깨는 게임. 요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공이 튈 때 내가 부딪히는 공의 각도와 공이 발을 맞고 날아가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블럭에 닿는 각도를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인공지능에게 단순히 컴퓨터에게 될 때까지 시켜요. 게임을 이어나갈 때까지, 모든 블록을 부술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가 감을 못 잡으니까 그냥 계속 화딱만 치는 거죠. 근데 100만 판, 200만 판, 300만 판 데이터가 쌓이면서 컴퓨터가 어느 순간 벽돌을 깨기 시작해요. 발을 움직이면서 몇백만 판을 좀 더 하면 내가 뭘 하냐면 블록 뒤로 공을 튀겨서 그 안에서 블록을 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하나 깨는 게 아니고 구석으로 공을 돌려가지고 그 윗단에서 블록과 벽 사이를 튀기면서 벽돌을 많이 깨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수많은 게임을 돌리다 보니까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걸 깨닫고 그걸 계속 의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벽돌 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도 모두 봤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바둑을 하고요. 체스를 하고요. 스타크래프트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임들의 학습 방법이 물론 컴퓨터 내면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나 데이터를 해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이해하지 못할 이론들과 컴퓨터 로직들이 설계되어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보면 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얘가 그 감을 잡을 때까지. 근데 이런 방식이 지금의 메모리 개발 단계가 일정 수준에 올라오고 나서야 가능한 방식이란 말이죠. 100판, 1000판, 만판이 아니고 100만 판, 500만 판, 1000만 판, 몇 억 판에 다다르는 이런 게임 데이터들 소화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생기고 나서야 어느 정도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과학계에서 실제로 진지하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시선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한 생각은 뭐냐면, 야, 역시 양치기에 장사 없겠다. 양질 전환의 법칙이 정답이겠구나. 어떤 학습의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좀 더 쉬운 지름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치기는 절대 틀릴 수 없는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속도는 더디고 결과는 빨리 잡히지 않을지라도 0과 1밖에 모르던 멍청한 컴퓨터도 수천, 수백, 수억, 수조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듯이 저도 저 자신을 학습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지속적인 학습, 지속적인 데이터 입력,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나에 대한 데이터. 일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읽고 있는 이 책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보고, 쓰고, 읽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입해주면서 제가 그거를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나도 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나란 사람의 패턴,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거에 대한 편향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겠죠. 요점은 뭐냐? 2025년 너무 정신줄 놓고 살았다. 뭐 하고 사는지 기록도 잘 안 해놔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방향이 조금 보이더라. AI 개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더니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험과 반복, 데이터 입력, 피드백 밖에 답이 없더라. 이 과정에서 어떤 효율을 따지고 빠른 길을 찾는 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건 지난 내 30년의 인생이 말해준다. 조금 더 쉬운 길 없을까? 빠른 길 없을까? 더 효율적인 무언가 없을까? 찾다 어느새 애매해진 상태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도 올 초랑 비교해보면 근육량도 늘었고요. 영어 회화도 많이 늘었어요. 지난주는 독일 엔지니어랑 같이 2박 3일 출장 가가지고 영어로만 소통하면서 일하고 왔고, 작년이었어도 가능은 했을 텐데 그래도 올해는 좀 더 원활히 소통하고 하고자 하는 말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버벅거리고 문법적으로 틀리고 어휘가 모자라지만 약간은 불편할지라도 불편한 내색 없이 잘 지내고 올 수 있었다. 그만큼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 근육량도 기록이 없으니까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눈바디로 봤을 때 늘었다. 내년엔 일기도 좀 더 꼬박꼬박 쓰고, 내년이 아니고 당장 오늘부터 12월 남은 시간만 하더라도 10일이거든요. 남은 20일 다 채우면 올 한 해 오늘까지 썼던 일기만큼 12월을 더 알차게, 더 밀도 있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지난주 출장 갔다 오고 나서 책도 많이 못 읽었고 유튜브에 대한 고민도 많이 못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다시 어떻게 찍어야 되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판수를 키우는 거지. 판수를 늘리다 보면 하나 정도는 얻어 걸리고 그 얻어 걸린 한 번으로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번 주 하나 더 찍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